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라이브 문을 엽니다. 어젯밤 성북구의 한 주택가 담벼락 20여 미터가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했죠. 약해진 집안 때문으로 보이는데 요즘처럼 기온이 올라가는 해빙계는 겨우내 얼었던 주변 시설물들 다시 한번 살펴보셔야 하겠습니다. 뉴스라이브 오늘은 해빙기 붕괴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상계동의 한 달동네 소식 전해드립니다. 3월 20일 뉴스라이브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겨우내 얼었다 녹았던 상계동 달동네 주택들의 균열이 가면서 붕괴 위험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서초구가 업무 시간 외에 전화나 문자, 단체 대화방 등으로 이루어지는 업무 지시를 금지하는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쓰레기 무단 투기를 막기 위해 마포구가 폐가전과 가구를 활용한 화단 조성에 나섰지만 효과는 미미한 상황입니다. 미가로 상권 침체와 폐기물 처리장 문제 등을 안고 있는 광진구의 유권자 목소리를 들어봅니다. 날이 풀리면서 주거 취약 지역에 대한 안전 점검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노원구 상계동 달동네 주민들은 겨우내 얼었던 주택 외벽과 담장에 금이 가면서 행여나 집이 무너지진 않을까 하루하루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첫 소식 박선화 기자입니다. 노원구 상계동 양지마을입니다. 주택 곳곳에 균열이 가 있습니다. 추위에 얼었다 녹았다를 반복하면서 시멘트가 부식된 겁니다. 겨우내 얼어있던 시멘트도 날이 풀리면서 이처럼 손만 갖다 대도 무너져 내립니다. 폭설에 빈집은 무너져 내렸고 담장도 곧 쓰러질 듯 위태롭기만 합니다. 떨어진 지붕을 철근으로 고정시켜 놨지만 임시 방편에 불과합니다. 네, 많이 위험해요. 그 축대가 한쪽으로 다 거의 파졌어요. 산사태와 낙석의 위험까지 도사리고 있습니다. 큰 비가 내릴 경우 자칫 폐목이 민가를 덮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제가 여기 살거든요. 이게 지을더라고. 그래서 무서워가지고. 해빙기가 되면서 안전사고에 대한 주의가 각별히 요구되는 곳. 하지만 노원구는 달동네에 대한 관리 지원에는 한계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매년 각 부서별 안전점검에 나서고 있지만 사유지의 경우 수리 일체를 구 예산으로 집행하기란 사실상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네, 개인 소유주에 대한 그 건물에 대한 거는 저희가 보수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한 군데 하게 되면 이쪽 저쪽 다 해달라고 개인 건물에 대해서 보수를 요청하게 되면 저희가 다 해결할 수는 없어요. 양지마을에 살고 있는 주민은 총 240여 세대, 일부는 무허가여서 지자체의 손길이 미치지 못한 곳도 있습니다. 한파가 물러가고 봄이 다가왔지만 노원구 달동네의 볕이 들기란 현재까지 요원해 보입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박선화입니다. 요즘 직장에선 업무를 지시하거나 보고할 때 단체 대화방이나 문자, SNS 등이 일상화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시도 때도 없이 전해지는 업무 지시입니다. 일부 직장인들은 휴일이나 퇴근 시간 이후에도 업무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실정인데요. 서초구가 근무 시간 외에 업무용 SNS를 근절하는 조례를 공포했습니다. 이재용 기자입니다. 출근하자마자 SNS를 합니다. 직장 상사의 업무 지시를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회의 자료의 준비부터 실시간 현장 보고까지 수많은 대화가 오갑니다. 문제는 업무용 SNS가 근무 시간 이외에도 이어진다는 점입니다. 계속 카톡이 왔는지 안 왔는지 신경을 써야 하고 출근하기 전부터 업무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되는 부담감이 있었습니다. 때문에 서초구에선 지방 공무원 복무조례에 사생활 보장 내용을 신설했습니다. 조례엔 근무 시간 외에 전화나 문자 메시지, SNS 등 각종 통신수단을 이용한 업무 지시로 공무원의 사생활을 침해하면 안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퇴근 시간 이후나 주말에 SNS로 업무 지시가 과도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은 근무 시간에 집중 근무할 수 있게끔 행정 서비스를 높이기 위해서 우리가 조례로 만들게 되었습니다. 공무원들은 만족하는 분위기입니다. 조례가 마련된 이후 직장 상사의 업무용 SNS가 근무 시간 외에 상당 부분 줄었기 때문입니다. SNS를 통해서는 업무 지시도 좀 눈에 띄게 줄어들었고요. 반 정도는 줄은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그런 문화 인식들이 이제 점점 개선이 되니까요. 점차 더 나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최초로 근무 시간 외에 SNS 업무 지시 근절을 조례에 적용한 서초구. 직원들의 휴식을 보장해 업무 효율성을 높이는 게 목적인 만큼 꼭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근무의 시간엔 업무용 SNS를 자제시킨다는 계획입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이재용입니다. 보도자료 속 정책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점검해보는 시간, 보도자료 팩트체크입니다. 각 지자체에서는 쓰레기 무단 투기를 막기 위해 주민이 참여하는 쓰레기 방지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마포구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마포구가 지난해 실시한 쓰레기 무단 투기 방지 대책으로 각 동마다 무단 투기는 줄었을까요? 보도자료 팩트체크에서 점검합니다. 마포구가 지난해 배포한 보도자료입니다. 구는 고질적인 무단 투기 상습 지역에 폐 냉장고와 폐 타이어를 재활용해 미니 화단을 조성했다고 밝혔습니다. 미니 화단을 꾸며 녹화 사업과 함께 무단 투기 근절에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입니다. 그렇다면 1년여가 지난 지금 이 지역의 무단 투기는 완전히 근절됐을까? 한쪽 벽을 따라 폐 냉장고를 활용한 화단과 여러 화단들이 눈에 띕니다. 하지만 골목 안쪽으로 조금만 들어가면 상황은 다릅니다. 인근 골목입니다. 이 양 옆을 보시면 무단 투기 쓰레기가 방치된 걸 보실 수 있는데요. 이쪽으로는 이렇게 상자들이 이렇게 방치가 돼 있고요. 또 한쪽에는 이렇게 페트병과 플라스틱들이 이렇게 방치돼 있습니다. 주민들은 폐가구를 활용한 쓰레기 방지 대책에 효과를 크게 느끼지 못하겠다는 반응입니다. 대낮에도 그냥 사람 있어도 다 갖다 버려요. 하단 있는 데만 괜찮지 하단 위에도 올려놓는데요. 뭐. 마포구가 지난해 4월 배포한 또 다른 보도자료입니다. 구는 마포구 공덕동에 이동형 CCTV와 양심 거울 등을 활용한 해피로 사업을 추진하고 도화동에는 쓰레기 무단 투기 지역에 꽃밭을 조성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1년이 지난 지금 꽃밭보다 군데군데 버려진 쓰레기가 더 눈에 띕니다. 엄청 버려, 엄청 말려도 버려. 쓰레기는 이거 다 갖다 버려. 그럼 꽃밭 있을 때는 좀 쓰레기가 없었어요? 아이, 그때도 여기 전신에 쓰레기였어. 유연생을 심어서 한 4, 5개월, 한여름에는 다 없어지고 이런 식으로 가고 있거든요.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막 풀로 가동해준 거나 이럴 수는 없는 것 같더라고요. 지난해 해피로 사업을 추진하던 마포구 공덕동 역시 올해 양심 거울과 SNS 밴드 활용을 중단했습니다. 애초 계획과 달리 쓰레기 무단 투기 방지에 효과가 적다는 판단에서였습니다. 대신 이동형 CCTV 2대를 더 늘리는 방법을 택했습니다. 해피로 사업도 작년에 많이 활성화했었어요. 지금 그 거울 형태는요, 좀 그 효과가 없다고 그래서 거울 형태는 하지도 않고 지금 그 CCTV가 효과가 좋아서. 지난해 신수동과 도화동, 공덕동을 포함해 마포구에서 동청소행정 업무 추진비로 사용된 예산은 600여만 원입니다. 이면도로 같은 경우는 전부 각 동별 주민센터에서 관할하고 계시고요. 저희는 이제 구청에서 큰 도로, 저희가 다 못해요, 구청에서. 시정 안 되는 이유는 저희가 안 되는 게 아니라 시민의식도 좀 부족한 부분도 있고요. 마포구가 올해 또다시 동청소행정 업무 추진비 등 시책 추진 업무 추진비와 무단 투기 지역의 화분을 조성하기 위해 책정한 예산은 모두 2천여만 원입니다. 예산은 지난해와 비교해 조금 늘어난 수치인데요. 올해도 무단 투기 지역에 벽화를 그리거나 폐가구를 이용해 화단을 조성하는 사업이 진행 중입니다. 하지만 새로운 계획을 세우기보다는 기존의 사업을 점검하는 것이 먼저이지 않을까요? 보도자료 팩트체크 오신영이었습니다. 어젯밤 8시 30분쯤 동작구 상도동의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화재로 아파트 거주자 64살 송모 씨가 안면부에 화상을 입고 89살 김모 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구조대는 송모 씨가 수건에 불을 붙여 이불에 방화한 것으로 보고 있지만 대피 시도 흔적이 없었던 점을 들어 정확한 사망 원인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같은 시각 강북구 번동에서는 주택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거주자 한 명이 연기를 마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고 주택 1층이 일부 소실됐습니다. 구조대는 정수기 근처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젯밤 9시 30분쯤 성북구 보문동의 다가구 주택에서 담벼락이 무너지는 사고가 났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지만 사고 현장 근처에 거주하던 17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일었습니다. 구조대는 주택 재건축 현장에서 바닥 기초 콘크리트 작업을 하다 담벼락이 무너진 것으로 보고 추가 붕괴 상황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뉴스라이브 사건 사고였습니다. 각 지역의 선거 이슈를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광진구로 가봅니다. 광진구에는 첨예한 이슈를 보이고 있는 여러 사안들이 산재해 있습니다. 주민들은 다음 구청장이 이를 해결하고 실현시켰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조성엽 기자입니다. 지난해 3월 동부지법이 이전한 뒤 극도로 침체된 미가로 상권. 한때 광진구 최대 먹자 골목으로 통했지만 동부지법 이전 후 40% 이상 매출 감소를 경험 중입니다. 두 집 걸러 한 집이 가게를 내놓을 정도입니다. 상인들은 눈이 번쩍 뜨일 만한 상권 회복 대안을 가진 후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법원하고 직접적인 영향이 있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상당히 지금 힘들어요. 구청장인 좋은 사람이 나와서 빨리 이렇게 작업을 해주면 더 바랄 게 없죠. 소통을 좀 하셔가지고 정말 이렇게 침체되어 있는 이런 분위기와 환경 속에서 무엇이 이렇게 광진구에 또 이 미가로길을 살리고 또 주민들도 화합이 되고 이럴 수 있는 그런 소통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민선 6기 광진구에서 가장 논란거리였던 광장동 폐기물 처리장 설치. 여전히 강경한 모습으로 폐기물 처리장 설치를 반대하는 광장동 주민들에게 폐기물 처리장에 관한 후보들의 입장은 선택의 가장 큰 기준입니다. 폐기물 처리장이 아닌 자신의 계획대로 향후 친환경 가족공원을 만들겠다고 하는 그러한 구청장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주민들을 따뜻하게 보듬고 이해해주는 그런 구청장이 되었으면 합니다. 국립고구려박물관 건립도 다시 쟁점화되고 있습니다. 광진구는 아차산성과 홍련봉 보루군 등 남한 최대의 고구려 유적지가 있는 만큼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한 사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 밖에 10년째 표류 중인 동서울터미널 현대화 사업, 구의자양 재정비 사업 등 굵직한 현안은 산재해 있습니다. 주민들의 한 표는 이를 실현시킬 적임자에게 집중될 전망입니다. 딜라이브 서경기 케이블 TV 조성엽입니다. 광진구청장 자리는 민선 4기 단 한 차례를 제외하고 줄곧 진보 진영에서 승리의 깃발을 꽂아왔습니다. 현재 광진구청장 선거에 예비 등록한 후보는 2명입니다. 바른미래당 김갑수 씨와 이 같은 당 김홍준 씨입니다. 김갑수 예비 후보는 정당인으로 국민의당 정책위 부의장을 역임했습니다. 김홍준 예비 후보 역시 정당인으로 현재 박주선 국회 부의장 특보를 맡고 있습니다. 아직 예비 후보 등록은 안 했지만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시의원들의 출마가 눈에 띕니다. 김선갑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은 가장 먼저 구청장 출마를 선언하며 발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박래학 시의원도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광진구에서만 무려 4선을 한 저력을 보이겠다는 의지입니다. 아직 공식 출마 선언은 하지 않았지만 김기동 현 광진구청장도 이달 7일 당 예비 후보의 자격심사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공천 경쟁, 광진구도 치열할 전망입니다. 자유한국당에서는 지난 20대 총선에 출마했던 전지명 광진을 당협위원장이 당의 권유를 받아 출마를 확정했습니다. 민주평화당에서는 이미 구청장과 국회의원 선거 등 다수의 선거 출마 이력이 있는 임동순 광진갑 지역위원장이 또 한 번 출마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까지 광진구청장 예비 후보와 등록 예정인 인물군들을 살펴봤습니다. 마포구청장 선거를 두고 더불어민주당에서 후보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현역 프리미엄이 사라지면서 당내에서는 본선보다 경선이 더 치열할 거라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천서영 기자입니다. 박홍선 마포구청장이 지방선거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더불어민주당 내 후보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선거에서 막강하다는 현역 프리미엄이 없어지면서 후보 간 경쟁력이 평준화됐기 때문입니다. 거론된 후보군은 모두 6명. 서울시의회 오경환 의원과 유동균 의원, 김창수 의원 등이 기자회견을 통해 출마를 선언했고 이봉수 구의원도 가세할 예정입니다. 선출직들에 맞서는 지역 인물은 현재까지 2명입니다.
서정래 후보는 망원시장 상인회장 출신으로 이미 예비후보 등록을 했고 서울시 협치자문관이었던 유창복 후보는 성미산 마을 설계에 투입됐던 인물로 역시 예비후보 등록을 마친 상태입니다. 두 후보 모두 어느 정도 인지도가 있다는 분석, 얼굴이 알려진 선출직들과 잔뼈 굵은 지역 인물들 간의 예선 레이스가 치열할 것으로 예상되는 이유입니다. 이외 자유한국당에서는 시의원 출신인 강영원 후보와 정당인 박강수 후보가 예비후보 등록을 마치고 바닥 민심을 다지고 있습니다. 민주평화당에서는 마포갑 위원장인 홍성문 씨가 선거운동을 진행하고 있고 정의당에서도 윤석열 씨가 예비후보 등록을 마치고 본선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천선입니다.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기초의원 4인 선거구 확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서울시회 바른미래당 의원들은 어제 의회 브리핑실에서 4인 선거구 확대 시행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바른미래당 의원들은 지역에 따라 인구 편차가 큰 상황에서 의원당 인구수 비례를 맞추기 위해 3인에서 4인이 배정되는 선거구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를 위해 서울시의회가 오늘까지 4인 선거구제를 골자로 한 선거구 획정 조례안을 의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가 18일 개최된 서울국제마라톤 대회에서 전국 동시지방선거 홍보 캠페인을 열었습니다. 제출의 전국 동시지방선거의 참여 분위기 확산을 위해 마련된 캠페인에는 마라톤 동호 회원들과 함께 마라톤 주요 구간과 도착 지점에서 현수막과 홍보 피켓을 통해 사전 선거일자 안내와 투표 참여 독려 등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와 함께 달리는 유권자 포토존 설치와 희망 공약 엽서 쓰기 부스 등도 운영됐습니다. 한 아파트 단지에 조성된 방음벽이 설치 1년여 만에 다시 철거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위치가 부적절하다는 자치단체의 해석인데 이 자치단체는 애초에 이 방음벽의 허가까지 해줬던 곳입니다. 비난을 피해가긴 힘들어 보입니다. 오신영 기자입니다. 서대문구 부과현동의 한 아파트 단지입니다. 아파트 옆으로 높이 9.5m의 방음벽이 설치됐습니다. 주택 건설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도로와 인접한 세대의 소음도가 65데시벨 이상이면 방음벽을 설치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아파트 조합은 재개발 정비 사업을 추진하면서 설치 비용으로 5억 원을 들였습니다. 하지만 방음벽은 설치된 지 1년 만에 철거 위기에 놓였습니다. 서대문구는 방음벽이 설치된 장소가 조합이 구에 기부 체납한 공원 부지이기 때문에 사유시설물인 방음벽을 세울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방음벽을 철거하든지 연간 750만 원의 점용료를 내야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일부 주민들은 황당하다는 반응입니다. 방음벽 설치는 서대문구가 먼저 하게 했고 설계 단계에서 허가까지 해줬다는 겁니다. 철거를 해야 된다고 하면은 그럼 사전에 그런 거를 미리 충분히 검토를 하셨을 텐데 주민 돈이고 그런데 그거를 철거를 현재 단계를 또 한다는 거는 방음벽과 관련해서는 최근 서대문구 의회에서도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구청 모르게 공사를 했다면 문제가 되겠지만 처음 공사 시작할 때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은 것을 보면 철거하라는 것은 납득도 가지 않고 궁색한 병명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공원이 아닌 아파트 쪽에다 하셔야죠. 지금 그 공원은 우리 공동의 공공의 재산입니다. 근데 부가현동 주민들이 그 공원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가 없어요. 방음벽으로 둘러싸놨으니까. 하지만 아파트 측은 섣불리 방음벽을 철거할 수도 없는 상황. 방음벽을 철거하려면 1억 원의 비용이 더 발생하고 철거하더라도 인접한 세대가 소음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설계 단계에서 서대문구가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것 아니냐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 TV 오신영입니다. 청소년 유해 약물로 지정된 술과 담배는 청소년에게 판매가 금지되고 있지만 암암리에 판매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서초구가 술과 담배 판매를 근절하기 위한 단속을 벌였는데 제도 개선을 위한 목소리도 높았습니다. 이재용 기자입니다. 강남역 번화가 일대입니다. 주민과 구청, 경찰 등의 합동 지도 단속이 진행됩니다. 주요 점검 내용은 청소년들에게 주류나 담배를 판매하지 않는다는 안내문의 부착 유무입니다.
지도 단속원들은 업소에서 지켜야 할 지침을 안내하고 윤리 서약을 받습니다. 술과 담배를 판매할 때는 반드시 신분증을 확인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빈번하기 때문입니다. 오면은 기본적으로 다 신분증을 한 번씩 확인해 보는데요. 편의점, 학교 주변 편의점도 뚫린다고 하고 화장을 조금 진하게 하거나 옷을 좀 어른스럽게 입거나 좀 키가 큰 애들은 그냥 거의 잘 뚫린다고 그러길래. 하지만 일부 업소에선 신분증 확인만으로 청소년들을 단속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토로합니다. 신분증 검사합니다. 그렇게까지 하고 있는데도 사가는 건데 그게 왜 우리 책임이에요? 다 신분증 위조하고 해가지고 와요. 담배 피운다 그러면 말은 하지. 그래도 말 안 듣고 피우는 애들도 있어요. 서초구는 앞으로 술과 담배의 불법 판매를 근절하기 위해 지도와 단속,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벌일 계획입니다. 분기부를 실시를 할 거고 우리 동네 술래잡기단이 앞으로 상시적으로 편의점이나 주류 판매업소에 가셔서 그런 캠페인 활동 지속적으로 하실 예정입니다. 19세 미만에게 술과 담배를 판매하다 적발되는 업소는 청소년 보호법과 식품위생법에 따라 과징금이나 영업소 폐쇄와 같은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이재용입니다. 한 자치단체의 업무 시간 외 카톡 지시 금지에 이어 서울시가 어제 금요일 퇴근 시간 이후에는 강제로 PC 전원을 끊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 공무원의 과다한 업무와 이로 인한 자살 사고까지 발생한 상황이라 이번 대책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바라건대 다른 요일에 PC가 더 늦게까지 켜지는 일은 없어야겠습니다. 뉴스라이브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